유승민 사용법이 있다 없다.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에 여당 내에 저 사용 설명서가 지금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네요 지금 제목은. 최근에 전 당 밖에 계신 분들이죠. 그래갖고 이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 논평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명이 등장하는데 뭔가 얘기를 좀 해요. 여기엔 전망도 섞여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아하. 이분이 이제 그 읽어봤거든요. 이게 불출마 선언이 아니에요. 당에 남겠다 했던 아니 얘기 자체가. 당에 남겠다. 그래 내가 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다. 내가 신청하진 않았다거든요.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예. 너희들이 전략 공천에 좀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유승민 그 대표가 예. 그 공천 신청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일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여권 내부에서 서울 선거는 한동훈이 주도하고 예. 유승민 대표가 경기도 선거는 맡는다. 그래서 아하. 경기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에서 출마해라라고 아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하. 거기가 오산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었어요. 아.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정치권 인사분들하고 좀 연락 취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산이 맞느냐 아니냐 막 갑론을박이 많더군요 지금요. 물론 그에 앞서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사용법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 자체도 논란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얘기들이 갑론을박이. 자 윤준희 대표. 예. 유승민 의원이 당의 잔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다지 명확하게 불출마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의 연락이나 혹시 전략공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주가, 자신의 몸값을 한번 제대로 평가해 봐라. 당의 이제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고 예. 또 유승민의 사용법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총선을 이기고 싶어하는 절박한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 지도부는 한동훈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입니까? 예,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번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 불출마를 밝히셨겠죠. 근데 이번에는 공천 신청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게 만들겠다라는 기다리는 정치를 연락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해주세요라는 예. 뜻입니까 그럼? 예,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에게 주어진 정치 시계는 이르면 다음 지방선거 혹은 그 다음 대선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내 진입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분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현직 의원으로서 입성을 해야만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아마 총선 출마에 대한 생각은 매우 짙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 뭐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하는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유승민 대표에게도 주어진 정치의 시계는 너무 짧기 때문에 예. 이 당에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유승민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 설명서가 저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불편했던 그런 관계 속에서는 예. 유승민 의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좀 금기였던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는 당 지도부가 새로운 인물로 교체가 됐고 예.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그 전까지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정치권에서 잘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당에서 잔류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음에 두 분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한 분은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여름쯤에 한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저희 제작진이 불러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유 전 의원이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당을 많이 어떻게 보면 뭐 금도를 넘어설 만큼 비판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뭐 보수 쪽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이런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제가 자유롭게 예. 정말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제발 잘하시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뭐 그런 게 워낙 뭐 찍혀가지고 뭐 저한테 공천 주겠습니까? 그 뭐 저는 뭐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제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모든 가능성. 김성환 평론가. 딱 제3자의 시각에서 보셨을 때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을 경기도 지역의 어떤 지역구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 이게 일어날 수
있을 일일까요? 아니면 그럴 일은 절대 없을까요? 절대 없을 거라고 절대 생각합니다. 없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공천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않겠다고 얘기한 거를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경기 남부 지역 총괄하겠다고 유승민 의원을 투입한다고 얘기하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 급입니까?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맡아도 모자라는 급 아니에요? 경기 남부 지역 지금 오산 출마시켜가지고 남부 지역 총선 뭐 관리하는 정도 수준을 맡길 그 정도 인물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유승민은 언제든 우리가 버릴 수 있고 언제든 데려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이 오더라도 그건 받을 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예. 인천 계양을 가겠습니다. 험지 가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좀 받아서 수도권 뭐 선거 총괄한다. 예. 총괄을 맡길게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맡길 거면 그렇게 정말 가치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원희룡 장관보다 유승민 의원한테 맡기는 전 의원한테 맡기는 게 맞죠. 책으로 보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예. 그려보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일 뿐인 거지 당사자 의견은 전혀 존중하지 않은 자신들만의 뇌피셜에 가깝다. 그럼 이번 이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유승민 전 의원 쪽에서 그런 제안이 와도 거절할 것이다, 안 받아들일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당에서 혹시 그런 제안을 하긴 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도 저는 그럴 가능성도 그쪽도 높지 않다고 아니다. 보는데요.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표 얘기도 나오지만 대선 때 당내 경쟁자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쟁자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지사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승민 의원 그냥 사실 경기지사 후보 만들어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거 싫다고 김은혜 의원 거기다 넣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김은혜 의원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그 정도로 유승민 의원이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활동도 예.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 또 우리가 필요하니까 자 이제 이번에 와서 여기서 일하라고 이렇게 시킨다고 해가지고 될지도 모르겠고 이건 대통령실에서 받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네. 당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과정 그 이후에도 악연이라고 보통 묘사되거든요. 네. 이거 좀 분위기는 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원 방문했죠. 예. 반도체 산업 활성화 반응한 우리 국가적인 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난 브리핑 과정에서 예.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와 관련한 얘기들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정확한 이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는 앞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과 다음 지자체 선거 아니면 예. 다음 대선까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을 텐데 예.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유리하지 않을 것이냐를 두고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 보도가 어제 이맘때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는 시간 동안 이해운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만 나왔지. 유승민 전 의원이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별다른 것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요청이 정말로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면 조금 더 자신이 고민해보고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카드로 자신을 소진하겠다라는 예. 생각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경기 남부의 어떤 취약하잖아요. 저희가 예. 경기 남부 지역이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반응인데, 유승민 오산 출마 검토한 적 없습니다. 네. 그럼 다른 곳은? 이렇게 또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혀 그러면 다른 거 빼고 그냥 출마 자체, 당에서 뭔가를 연락할 가능성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봤는데 오늘 질문이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예, 한민수 대변인. 저거는 그 여지를 둔 겁니까, 저 발언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두 분 간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두 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 간의, 전 의원 간의 이 악연이
쉽게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후한무치함을 계속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이거를 쉽게 예. 풀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겠다고 나서는 순간 예. 다시 한번 저는 대통령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지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 높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나 더 생각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을 공천을 줘서 예. 이분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 그걸 바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친윤들이나 대통령이 그걸 바라겠습니까? 왜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만약에 우리 민주당한테 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체제가 어떻게 많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잠룡 대선 후보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것까지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지금의 집권 세력이 대통령 예. 주변 세력이 유승민 전 의원을 품고 가자. 이게 품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예. 글쎄요. 그렇게까지 큰 폭넓은 정치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얘기하는 과정에 그냥 이름이 나오는 건지 이거는 아직 정확하지 않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요. 여기도 지금 뭐 이 말싸움이 대단합니다. 뭐가 막 묘사가 들어가 있는데 뭐 대단한 묘사들이 있어요. 일단 신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 인사가 뭔가를 막 퍼붓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이준석 신당을 보면 캡사이신 범벅이 된 음식을 보는 것 같아요. 논란이 돼야 되고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네. 자극적으로 그 매운 양념인 캡사이신을 뿌리다가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예. 범벅이 됐어요.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은 일단 관심 끌자. 일단 뉴스에 나오고 일단 방송에 나오자. 근데 그건 셀럽의 길이지 이 소위 말하는 관심종자의 길이지 진중한 정치인의 길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갈비 신당 이후로 오늘 신조어를 만들자면 또 캡사이신 신당이 아닌가. 캡사이신, 뭐 관심종자 그냥 엄청납니다 표현들이요. 자 이러자 이 개혁신당 쪽에서도 가만히 안 있죠.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민심 외면하고 대통령에게만 조아리며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정치 콜레스테롤들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이 정치 콜레스테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분은 신당을 캡사이신, 관심종자 이게 된 거예요. 한민수 대변인께 짧게 밖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분들하고 관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지금요. 캡사이신과 콜레스테롤 뭐 나름 말하는 일리는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건 맞죠. 개혁신당이 자극적인 정책을 내놓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 또 그 표현에 대해서 관심종자라는 표현까지 쓰니까 이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제 정치 콜레스테롤 썼는데 저는 두 분 다 지금 젊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젊은입니다. 그러면 언어 용어를 쓸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증오 정치, 대결의 정치를 줄이자고 여야 모두 이렇게 힘을 모으려고 하는데 예. 좀 용어 선택은 본인들의 어떤 뭐 이렇게 좀 특유에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 젊은 층들 놓고 이게 서로 경쟁하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예. 다 싫어할 겁니다. 캡사이신하고 콜레스테롤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싸움이. 지금 약간 이렇게 비춰지는데 아무튼 대단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소개드렸는데요. 사실 이 이준석 신당가에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세종시를 찾았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총선 때 어디 출마하실 겁니까? 아니면 비례로 가실 겁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요. 뭔가 가능성만 열어뒀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세종 출마도 닫아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은 개인적인 제 느낌과 그리고 상징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세종에 이미 개혁신당 소속으로 총선에 이제 선거가 2개인데 도전하겠다는 좋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이고 만약에 또 어떤 상황이 돼서 제가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윤준희 대표. 뭐죠? 처음에는 대구 나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 너 본인 또 노원을 뭐 떠난 거 아니라는 얘기했다가 이번에 세종을 열어뒀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예. 원래는 자기가 원했던 구도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완전히 찐 윤으로 결집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여당 속의 새로운 목소리로 이 신당을 자리매김하고 싶었을 텐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실은 개혁신당이 가져갔던 그 기대가 좀 많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뺏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어떤 존재감, 아까 이제 뭐 좀 안 좋은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 전략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노원병에 나갈 거냐, 세종에 나갈 거냐, 대구에 나갈 거냐, 비례할 거냐 계속 이런 궁금증을 유발해서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오고 싶은데 예. 이제는 조금 약간 지루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이제 빨리 결정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자꾸 이렇게 좀 전국 팔도를 계속 찍고 다니잖아요. 팔도를 찍고 다닌다 지금. 좋은 전략인지 좀 의문입니다, 저는. 근데 왜 세종 정관계 대변은 왜 세종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예.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어느 지역에 가는 게 자기가 등원하는데 유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마삼중이라고 하잖아요. 마삼중이요? 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고 하잖아요. 마이너스 3선 중진이요? 마삼중이 이 이준석 대표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 지역에서 처음 3번 떨어졌다? 네, 그래서 그 뜻입니까? 세 번이나 선거에 나왔는데 한 번도 등원에 성공하지 못하고 뭐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저 집구석 여포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실제 등원하지 못하고 집구석이 아니라 혹시 방구석 아닙니까? 방구석 여포예요. 안방 여포라고 또 안방 여포. 뭐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하는, 안방 여포. 네, 예.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 화법대로라면 예. 제가 예상해 보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로 갈 겁니다. 자기가 이번에 등원하기 위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순으로 가지. 예를 들어서 노원에 자기의 정치적 명분과 명을 예. 걸고 노원에 나가서 멋있게 떨어지는 모습 연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비례대표는 얼마 전에 안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본인이? 정치는 뭐 그럼에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을 불구하고 거니까요. 예. 저는 그 말을 듣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김성환 평론가,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마음은 뭡니까? 뭘로 읽히십니까? 앞에서 계속 비판하셔가지고요. 제가 오히려 옹호해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아니 원래 그런데요. 생각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출마 지역으로 세종을 이미 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예. 그건 뭐 왜냐하면- 앞서 좀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중도 부동층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도 한 번쯤 해볼 만한 지역이구나 이런 얘기들은 지금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개혁신당을 만들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예.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세종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게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제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의 구상이라고 굳이 한다면 예. 아직은 구도를 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탈당파들이 정당 만들었을 때 예. 서로 간에 이제 개혁신당 쪽하고 뭔가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협상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 굳이 그걸 안에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뭐 어느 지역을 우리한테 해달라든가 예. 비례를 어떻게 해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세력이 우리하고 같이 붙어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 미리 마음을 정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공천이 이제 본격화 2월 초쯤이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예. 결국 공천 못 받는 현역부터 시작해서 당협위원장들이 튕겨져 나오는 현상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지 나오면 전반적인 지역구 구도를 짜고 예. 그리고 선거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2월 예. 중순 전까지는 선거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석을 우리가 확보할 것인지 그럴 때 일종의 이제 간판 역할을 하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예.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그쯤 가야 저는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당에서 뭐 컷오프 등등으로 공천을 못 받치는 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을 흡수를 해야 되니 그때까지는 지역구를 정하면 안 되고 기다리고 있다. 약간 이런 설명이신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구상을 갖고 지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약간의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